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메르츠 종금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전일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 웃돌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나올 거라고 시장이 예상했던 탓일까요? 지수는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전에 CPI에 이어서 PPI 네. 두 번째인데 네. 두 번째 맞는 건 덜 아픕니다. 네, 첫 번째가 아프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장이 반등은 했는데 어제 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유가죠.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곡물 가격들도 고점에서 다 쭉 밀렸고요. 네, 원자재 가격들도 뭐 철광석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의 변화와 함께 또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살짝 좀 줄었다라는 시각 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좀 애매합니다. 아마 유가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60달러대 초반이나 그 밑까지 한번 좀 하향 안정화가 돼야 시장의 본격적인 IT,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에 대한 시각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관망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그동안 좀 한 3, 4일 동안 낙폭이 좀 커져서 대응할 여력이 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살짝 현금 비중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아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변동성이 안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렇다고 해서 어제가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동성과 관련된 흐름들은 적어도 다음 달 FOMC 회의가 또 이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뉘앙스나 변화를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흔들렸을 때는 좀 변화를 가져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또 저희 장 끝나고는 상당히 좋은 뉴스들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 이쪽에 대해서 두 축이 어느 정도 변화가 이어가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들, 특히 K반도체 나왔고요. 네. 투자 전략 나왔고 또 하나 앞서 코너가 그거였었죠? 네, K반도체 얘기했어요. 네, 자세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요. 저는 그냥 자동차 쪽 보게 되면 자동차 쪽도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가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갔던 출장 간 이유가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일단 지금까지 자동차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미국의 판매 대수가 한 40만 원대 전후 정도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바라봤으면은 이를 통해서 특히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100만 대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밸류체인 쪽과 또 투자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자동차 쪽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강력 매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덜컥 사시는 게 아니라 약간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숨까지는 아니고 좀 반숨을 돌리는 네.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정영훈 과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우선 어제 이제 미증시가 반등에 네. 성공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어제 미증시 반등은 좀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좀 단기 급락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곡물 가격들, 구리 가격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쵸. 그런 부담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주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제도 급락을 하면서 다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다는 점에서 어제 좀 미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도 지금 최대치를 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제 지난주 이제 신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해왔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표들, 특히나 이제 물가라든지 또 고용 지표가 또 좋아지게 되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즉 이제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반대의 양상이 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어제의 좀 시장 반등, 미증시의 반등은 좀 추세적인 좀 아직까지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단기 워낙에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단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지수 움직임은 앞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으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목할 게 미국에서 그 CDC에서 지금 백신 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활동 재개가 지금 본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도 보면 미국에서도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컨텐츠주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하반기에 이러한 컨텐츠주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주 중심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황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넷마블입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0.39% 하락하며 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오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실적 예상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6,474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86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RPG 흥행을 통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넷마블 하면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 좀 다각화된 게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최근에 게임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NC소프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컴투스도 괜찮은데 뭐 서머너즈 워 이번에 100년 전쟁 괜찮은데 그렇게 뭐 나쁜 수준은 아닌데 주가는 또 많이 밀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약간 성장주 개념 쪽의 시장에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 아마 오늘 나오는 실적은 당연히 이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권역에 위치한 가격대라든가 또 하나 넷마블을 바라볼 때 저희가 또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 회사가 게임 회사인지 아니면은 투자 회사인지 약간 좀 헛갈릴 정도로 네. 투자한 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한 쪽이. 네, 뭐 네. 카카오 게임즈부터 또 하이브죠, 빅히트 이쪽과 함께 카카오 뱅크 그리고 또 코웨이는 거의 뭐 대주주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런 변화가 특히 최근에 코웨이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도 일단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단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보기에는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다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1차로 한 13만 5천 원대 같고요. 이 정도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돌파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판단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매도로 하기에는 살짝 한 번 더 기대의 요인들이 높다는 관점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올해도 대작들의 출시가 또 연달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넷마블이었고요. 다음 특징주 보시죠. 네, 하나입니다. 역시나 오늘 1분기 성적표 나오는 날입니다. 네, 주가는 0.46% 내리며 32,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나올지 볼게요. 매출액은 14조 1,439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65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고 지난달에 연 40만 톤 규모의 질산 설비 증설 계획을 또 하나 측에서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훈 과장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는 살까요, 팔까요? 네, 한화는 매수 의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우선 하겠고요. 우선 이제 한화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일단은 뭐 시장 예상치는 충분히 충족하고 또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을 좀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나그룹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주요 계열사가 바로 이제 하나생명이라든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케미칼 이러한 회사들 이제 하나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하나생명이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역시나 이제는 이제 지분법 이익이 좀 잡히면서 이제 1분기 하나생명이 이제 실적 호조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 주요 계열사 중에서 하나생명과 한화의 주가가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 즉 이제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적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이제 하나생명이 실적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한화도 같은 비슷한 이제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제 하나생명이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만일에 향후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또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또 실적이 좀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인데요. 이자율 차익이 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생명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제 지주회사인 한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단기적인 그러한 주가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주가가 한 5만 원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여전히 한 3만 원대 수준 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 회사인 한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DIC입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10.53% 올라 4,93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앞서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투자 소식이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결론적으로는 매수 네. 관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좋은 거 먼저요. 네, 안 좋은 거 먼저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럼 안 좋은 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 좋은 거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은 네. 이 회사가 지난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연간 실적이 꾸준하게 특히 이 회사가 만드는 게 트랜스미션, 특히 경수경차나 오토바이 쪽의 미션에 집중하던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실적이 내올 만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약간 압박이 되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먼저고요. 하지만 실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빠른 어떤 전환 태세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특히 테슬라 쪽의 감속기죠. 이쪽에 대해서 지금은 기준으로 한 20만 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첫 수주가 들어온 이후에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더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현대차 쪽에도 어떤 감속기 쪽에 같이 공급 가능성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감속기 전문 업체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모터라든가 감속기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SPG였는데 이쪽에서 DIC도 하나의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을 잘 내서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시되 수주가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잘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천 원대에 넘어가는 주가 쪽에서는 일단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4,700원대 정도쯤에서 단기 눌림 목적에서는 그때부터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실적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향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권에 두고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쪽의 추가 수주와 더불어서 현대차의 EV 납품까지 더해지면 빠른 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DIC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코웨이입니다. 해외 사업 호실적 이번 1분기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1% 넘게 올라 7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렌탈의 힘을 또 보여주고 있는 코웨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또 상당히 꾸준합니다. 전일 주가 9%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들어볼게요. 정영훈 과장님, 살까요, 팔까요? 네, 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시다시피 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어제 수급 보시면 정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이제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좀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기 이제 테마성 이슈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추세가 일단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1분기 실적을 보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이제 렌털이 좀 다소 좀 부진하면서 좀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와 또 이제 미국 법인에서 굉장히 좀 높은 성장세를 지금 시현을 하면서 지금 해외 사업의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정수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공기청정기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이러한 또 카테고리도 계속해서 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즉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주가가 물론 실적 발표 이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의 상승 여지를 얼마로 더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10% 상승하긴 했지만 좀 이제 시계를 좀 돌려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아직 회복을 못한 주가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연말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한 9만 원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7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지금 이익이 2018년에 한 5천억대, 2019년에 한 4,5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한 6천억,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약 한 10% 정도 또 성장을 한 6,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6천억 한 중반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지난 2018년, 19년 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전 2018년, 19년 주가 수준인 한 1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보는 목표 주가와 동일하네요. 10만 원까지 맞으셨고 김민수 대표님도 서두에 넷마블 얘기하면서 코웨이를 살짝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잘 나온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주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렌탈 업체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수주와 함께 연결돼서 렌탈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렌터카 이쪽이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주도 가보시면 압니다. 제주도 가보시면은 과거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 거의 렌트카 한 3일 빌리면은 10만 원에 안 됐던 그 흐름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렌트카 수요도 많고 사람도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또 수요로 증가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렌터카 업체들의 가장 큰 또 수익 기반은 렌트를 했던 그러니까 중고차를 또 파는 게 매각 차익이 또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중고차 가격들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좋죠. 네, 그러면은 그렇다면서요. 예, 좋게 받을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SK 렌터카 같은 경우도 실적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의는 여행사인데 어떤 렌터카 회사가 있죠. 레드캡 투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90% 가까이가 렌트카 쪽으로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의 동향도 물론 이제 가격은 좀 올라 있습니다만 어떤 렌트카의 변화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행 레저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섹터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는 전략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보니까 레드캡 투어, SK 렌터카, AJ 네트워크스 주가가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래서 저도 못 들어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어떤 차익 매물 나오면서 변화 네.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제주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네.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주도 가면은 렌터카 빌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때 좀 관련주들을 더 빠르게 캐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네. 제주도 좀 빨리 갔다 올 걸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들 두 분과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